욕심꾸러기 거인 오스카 와일드 글 출판사 길버스쿨.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 들러 놀았습니다. 거인의 정원은 부드러운 푸른 잔디가 깔린 아름답고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잔디밭 여기저기에는 별처럼 예쁜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여러 그루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나무에는 예쁜 꽃이 활짝 피었고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새들이 나무에 날아와 앉아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면 아이들은 놀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정원에만 오면 정말 행복해. 아이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거인은 코넬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서는 7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인이 성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자기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사나운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정원은 내 것이야! 주인이 나라는 것을 다 알 거야! 앞으로는 내 정원에 얼씬도 하지 마! 거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정원 둘레에 커다랗고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경고문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오면 엄벌에 처함. 거인은 지독한 욕심꾸러기였던 것입니다. 놀이터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길바닥에서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바닥은 먼지투성이었고 뾰족한 돌멩이까지 잔뜩 박혀 있어서 거인의 정원만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이들은 커다란 담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저기에서 놀 때가 정말 재밌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담 너머 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온 들에 작은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고 예쁜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겨울이 물러가지 않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러오지 않아서 새들도 날아와 지저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들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예쁜 꽃 한 송이가 잔디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거인이 써붙인 경고문을 보고 아이들이 가여웠던지 다시 고개를 움츠리고는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겨울이 물러가지 않은 정원을 좋아하는 것은 오로지 눈과 서리뿐이었습니다. 봄이 이 정원을 잊어버렸나 봐. 이야, 여기서는 1년 내내 살 수 있겠어. 눈과 서리는 좋아라 소리쳤습니다. 눈은 커다랗고 하얀 망토를 펼쳐서 잔디를 덮었고 서리는 나무들을 온통 은빛으로 색칠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북풍에게 정원으로 놀러오라고 불렀습니다. 북풍도 거인의 정원에 왔습니다. 북풍은 털옷으로 몸을 감싼 채 온종일 윙윙거리고 정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세찬 바람으로 굴뚝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히, 정말 멋진 곳이야. 우박에게도 이리 오라고 해야겠어. 북풍이 이렇게 말하자 우박이 찾아왔습니다. 우박은 날마다 3시간씩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인의 성 위로 쏟아졌습니다. 거인의 성 지붕에 있던 기와장들이 거의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뒤에도 있는 힘을 다해 정원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우박이 내쉬는 숨결은 차가운 얼음 같았습니다. 도대체 봄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지 모르겠네. 거인은 창가에 앉아 우박과 흰 눈으로 덮인 정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와서 집집마다 정원에 황금빛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지만 거인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저 거인은 아주 욕심꾸러기야. 가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풍과 우박과 서리와 눈이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정원은 언제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인은 잠에서 깨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고와 거인은 틀림없이 왕의 악사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창가에서 작은 방울새가 지저귀는 소리였습니다. 자기 정원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도 오랜만의 일이라 방울새의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고운 음악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붕 위에서 춤추던 우박이 멈추고 거세게 불던 북풍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열린 창으로 상큼한 향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오, 마침내 봄이 온 모양이야. 거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인이 보게 된 것은 너무도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담벼락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이 기어들어와 나뭇가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무마다 아이들이 한 명씩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반가워 꽃을 피울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의 머리 위로 살랑살랑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들도 즐거워 아이들 주변을 날아다니며 기쁜 듯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꽃들도 푸른 잔디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거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한 구석에는 아직도 겨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가장 외진 곳에 조그만 꼬마가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혼자서 나무 주위를 맴돌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여전히 눈과 서리에 덮여 있었고 북풍이 나무 꼭대기에서 윙윙 소리를 내며 불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어서 올라와. 이렇게 말하며 나무는 힘껏 가지를 아래로 구부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꼬마는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거인의 마음이 차츰 따스해졌습니다. 거인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독한 욕심꾸러기였나 봐. 이제야 봄이 왜 이곳에 오지 않으려 했는지 알겠어. 저 가엾은 꼬마를 나무 위에 올려주고 담을 허물어 버려야겠어. 아예 내 정원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줘야겠어. 거인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인이 나온 것을 눈치챈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모조리 허겁지겁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정원에는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단지 키가 작은 꼬마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인은 꼬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만히 다가가 꼬마를 안아 올려 나뭇가지 위에 앉혀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는 금세 활짝 꽃을 피웠고 새들은 날아들어 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꼬마는 두 팔을 벌려 거인의 목을 꾹 껴안고 거인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들도 거인이 더는 무섭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자 봄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는 너희들의 정원이야. 거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커다란 도끼로 정원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으로 가던 사람들은 거인이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보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거인의 정원에서 놀다가 저녁 때가 되자 거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물었습니다. 같이 놀던 꼬마는 어디로 갔니? 내가 나무 위로 올려준 그 꼬마 말이야. 거인은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 볼에 입을 맞춰주었던 그 꼬마가 가장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 애는 혼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그 꼬마에게 내일 꼭 놀러 오라고 전해줘. 아이들의 대답에 거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꼬마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에 거인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 와서 거인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스러운 작은 꼬마의 모습은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인은 정원을 찾아오는 모든 아이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늘 맨 처음 사귄 꼬마 친구를 그리워하며 그 꼬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꼬마 친구가 정말 보고 싶어.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거인은 늙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더는 아이들과 함께 뛰놀 수 없게 된 거인은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쁜 꽃들이 참 많이도 피었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예쁜 꽃은 아이들이야.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거인은 자기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인은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원의 가장 외진 구석에 나무 한 그루가 예쁘고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뭇가지에는 은빛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거인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꼬마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거인은 너무나 기뻐서 곧장 정원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꼬마를 가까이에서 본 거인은 화가 치밀어 얼굴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꼬마의 두 손바닥에는 못을 박았던 자국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못자국은 꼬마의 자그마한 발에도 나 있었습니다. 거인은 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체 어떤 녀석이 그랬어? 말해봐. 내가 그 녀석을 아주 없애버리고 말 테다. 그러자 꼬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이건 사랑의 상처예요. 거인은 꼬마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거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니? 거인은 꼬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꼬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었지요? 오늘은 당신을 내 정원으로 데려갈게요. 그곳은 천국이랍니다. 그날 오후에도 아이들이 정원에 놀러 왔습니다. 정원을 찾은 아이들은 거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인은 나무 아래에 죽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거인의 몸은 온통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